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테슬라는 지난주 한 주 동안 7.81%가 빠졌는데요. 가장 큰 하락폭은 어닝 이후 단 하루 만에 몰려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그날 평소의 2배에서 3배 정도로 튀운 상황으로 이 큰 하락을 기록한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급락한 방아쇠는 실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매출은 서프라이즈였지만 마진에서 크게 미스가 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오늘은 월가에서 오랫동안 테슬라를 봐온 댄 아이브스의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월가의 생각은 또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이번 주는 이벤트가 몰려있는 상황인데,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시장은 3.75%의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관건은 새로 바뀐 연준 의장의 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 이 금리 동결 자체는 이미 시장에 깔려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아닐 수 있지만, 이 진짜 변수는 인플레이션과 성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싣는 발언이 나오냐는 것이고, 이 많은 지표들이 이번 주 과연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댄 아이브스의 인터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투자자들의 인내심 역시 얇아지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이 테슬라의 하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댄 아이브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오늘 두 개의 초대형 기술주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 모두 1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낼 기세입니다. 그리고 주요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자들이 AI 지출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게스트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크비 라이브스의 댄 아이브스가 출연합니다. 그건 거의 당신의 좌우명 같네요. 걱정 마, 행복해. 하지만 이번 경우 테슬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봅시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다음 36개 자동차 제조업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이제 하락할 때가 된 건가요? 글쎄요. 현실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훨씬 더 AI 파괴적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볼 때 글쎄요. 여기서의 문제는 여전히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 투자라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자율주행, 옵티머스 같은 물리적 AI를 위한 투자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런 뼈아픈 순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가가 14%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제 생각엔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관점에서 자본적 지출 숫자를 제시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성과를 보여준다면 괜찮겠죠. 그리고 알파벳은 클라우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장 유형과 관련해 약간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테슬라의 경우 이건 당장 코앞에 닥친 일이 아닙니다. 로보택시를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고 물리적 AI 이야기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게 머스크가 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와 이제는 물론 테슬라까지가 가진 두 명의 황금 자식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대한 시각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여전히 AI 혁명의 3인위에 와 있으며 이것은 그런 이야기들의 시작일 뿐이라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AI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만 이어서 질문하자면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결국 합병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내년 말까지 스페이스X가 결국 테슬라를 인수할 확률이 80%가 넘는다고 봅니다. 당신은 현재 가장 낙관적인 칼시 트레이더들보다 더 낙관적이시네요. 칼시는 2026년 11월 이전에는 그 확률을 10%를 보다가 2028년 이전에는 63%까지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모든 테슬라의 열성적인 옹호자들이 스페이스X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그쪽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엔 어떤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니 여전히 둘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테슬라에게 중요한 것은 AI 이야기가 미래라는 점입니다. 인도량에 관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구축해내야 합니다. 로보택시를 더 많은 도시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컨퍼런스 콜에서 분명히 약간의 신중함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현명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에 맞춰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들의 AI 지출 추정치가 무려 1조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알파벳은 오늘 더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다른 게스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AI 지출을 줄였다면 주가는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군비 경쟁이며 우리는 아직 그 과정의 15% 정도만 지나왔을 뿐입니다. 그리 그 지출에 대해 언젠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회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출할 이유가 없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들이 계속해서 자본적 지출을 늘린다는 사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볼 수 있고 아마존과 기타 하이퍼스케일러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이 사용 사례를 줄지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부문은 애플을 보셨듯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마치 1955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스트립을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말은 정확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은 주가 측면에서 결국 타격을 입겠지만 이 자본적 지출 군비 경쟁과 관련해서 근시안적으로 굴어서는 안 됩니다. 인텔이 오늘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인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텔의 칩이든 하이퍼스케일러든 상관없이 수요 스토리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시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리는 수요 측면에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메모리든 칩이든 하이퍼스케일러든 그것이 오늘 시장에서 보고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데나이브스는 테슬라가 AI 회사는 맞지만 현재 엄청난 카펙스를 쏟아붓는 만큼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인터넷상에만 머물러져 있는 AI가 아닌 실제 로봇이나 자동차처럼 물리적인 몸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피지컬 AI를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현실 세계를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AI를 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로 바로 그런 실물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 속도는 너무 느리고 들어가는 가격은 너무나 크다는 것이 이 시장은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나이브스는 인터뷰성에서 이 구글의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알파벳은 이 클라우드라는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카펙스를 늘려도 시장이 어느 정도 참아줄 수 있지만, 이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라는 회수 창구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고, 현재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얇아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 테슬라가 이제는 그런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번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세미트럭의 자율주행 시점을 언급했었는데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처음으로 이 세미트럭에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는 모델3와 모델Y 그리고 사이버캡 등의 이 자율주행을 위한 리소스 팀을 현재 몰아주고 있다라고 설명했고, 이 세미트럭은 현재 도로 위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이 뒷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트럭 역시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면 물류 혁신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테슬라가 겹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사이버캡과 로보택시가 무인으로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느냐, 얼마나 또 스케일을 늘려갈 수 있느냐고 생각하고, 이 테슬라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많은 투자자들은 그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테슬라의 피지컬 AI에 대한 증명은 어디까지 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텍사스 DMV의 등록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텍사스 자율주행 등록 대수는 최근 117대에서 175대로 하루 만에 58대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등록일은 전부 미국 시간으로 7월 15일쯤, 그러니까 어닝콜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숫자가 좀 달라지는 패턴은 지난 1월과 4월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됐었는데요. 근데 등록 대수와 실제 무인 운행 대수는 좀 다른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이 로보택시 트래커닷컴에 따르게 된다면 실제로 안전 요원이 없이 무인으로 굴러가고 있는 차량은 오스틴에서는 28대, 댈러스에서는 5대, 합쳐서 총 39대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공식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현재 이 정도 추정치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숫자만 보면 확실히 작은 것은 사실인데, 실제 텍사스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웨이모는 677대를 가지고 있고 아마존의 죽수는 약 40대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175대는 웨이모의 4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가 연내 로보택시를 1000대까지 늘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감안해도 지금 속도로는 갈 길이 매우 멀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무인 운행이 확인되고 있는 39대는 이 오스틴과 댈러스, 휴스턴에서 집계되고 있는 숫자인데, 이 완전 무인이 확인되는 도시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이 39대 정도가 확인되고 있고, 이 175대는 등록 단계에서 있는 잠재적인 물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175대는 서류상의 등록만 먼저 되어 있고, 실제로 도로 위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 상황에 더 가까운데, 이 등록된 175대 중 실제로 무인 운행까지 이어지는 이 차량이 몇 대가 될지는 이 피지컬 AI 증명에서 가장 정직한 채점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데나이브스는 인터뷰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머스크의 두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회사 모두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핵심 목표를 두고 하나씩 그 단계를 넘어가는 방식으로 기술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방식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7월 24일 스타쉽의 13차 발사가 있었는데 이 첫 발사 시도는 7월 16일이었지만 엔진 점화에 문제가 생겨서 자동으로 중단이 되었고 스페이스X는 엔진을 교체한 후 일주일 뒤 재도전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7월 24일쯤에 발사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발사의 목적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일부러 혹독한 조건 하에서 이 열차폐 타일인 히트실드의 접합의 한계를 확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였다고 하는데 상단부의 스타링크 위성 20기를 배치하는 데 성공하고 또 인도양에서 폭발 없이 통째로 떠서 이 히트실드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스페이스X에서는 이 장면을 히트실드 데이터를 원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꿈에 그리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CNN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이 12차 발사 때보다 훨씬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고요. 부스터는 13개 엔진 중 8개에서 10개만 재점화되면서 경착수를 하게 되었고 사실상 손실된 엔진도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성공된 것은 아니라 핵심 목표 하나를 확실히 단계별로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직전인 12차 발사 때는 부스터가 착륙 지점을 벗어나기도 했고 통제도 잃기도 했는데 13차 때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매번 발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일론 머스크는 다음 발사인 14차 발표 때는 헤비 부스터로만 성공했던 타워의 캐치를 이번에는 스타쉽도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헤비 부스터의 캐치는 2024년 10월에 여러 번 성공한 것을 보여주었지만 실제로 재진입을 하는 스타쉽을 붙잡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난이도라고 이야기하고 이 타워에서 바로 캐치하게 된다면 정비주기 역시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사의 빈도 역시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14차 발표 때 이 타워가 스타쉽을 캐치하게 된다면 엄청난 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FAA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언제 발사를 하게 될지는 미확정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로보택시도 정확히 그 길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13차에서의 발사 목표가 히트실드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었다면 로보택시 역시 이 비슷한 단계를 걸치면서 한 발자씩 앞으로 나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 데나이브스의 말대로 이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계속해서 얇아질 것이고 이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갈 수도 있지만 이 만약 등록되어 있는 175대 중 상당수가 실제 무인운행으로 전환되게 된다면 이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한번 반전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보여주게 될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175대가 이번 분기 안에 실제로 무인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서류상의 숫자로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